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73화 심층 분석입니다. 원피스 1073화에서 첫 번째로 볼 주요 장면은 에그헤드 섬에 오르성이 직접 오는 장면으로, 오르성이 에그헤드 섬까지 온 이유는 위권칩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최강의 인간병기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려 베가펑크를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가펑크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베가펑크가 현재 공백의 100년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왕국이 만든 거대한 로봇을 숨기고 고대의 에너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오르성은 세계에서 제일 도움되는 남자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게 유감스럽지만 그만큼 꼭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 오르성 중 한 명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그 이름은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으로, 저는 이전 영상에서 세턴은 크로노스의 영문명 토성을 의미해 오르성의 이름은 태양계 행성을 모티브로 하여 수성 머큐리, 금성 비너스, 화성 마르스, 목성 주피터, 토성 세턴으로 추측했었습니다. 또한 태양은 태양의 신 루피를 의미하며 태양계의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고대병기 우라누스, 포세이돈, 플루톤, 다른 루네레일 쪽 또는 코즈키일 쪽을 의미하여 마지막 남은 지구를 의미하는 대지의 여신이자 세상을 지배하여 지배 여왕이라는 애칭이 있는 가이아, 즉 어스는 현재 원피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추측했었습니다. 이처럼 원피스의 주요 인물들은 태양계 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5화 에피소드에서 나온 원피스 세계관의 행성은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구 옆 달로 보이는 작은 위성을 제외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행성은 5개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원피스 세계관은 지구를 중심으로 5개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지구를 도는 천동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지구는 이무, 오르성은 5개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나타내기에 원피스 세계관은 이무를 중심으로 오르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의 태양계는 지구가 중심이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기에, 이들은 과거 바티칸 교황청이 천동설을 주장하여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돈다는 지동설을 탄압했듯이, 현재 지구 이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정부는 태양의 신 니카를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무와 오르성은 마치 태양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진 태양의 신 루피와 천동설이 인정받을 때 관측되지 않았던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즉 고대병기 우라누스, 포세이돈, 플루톤의 힘에 결국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같은 CP0였던 카쿠에 이어서 로브루츠를 공격하는 스튜시로, 여기서 스튜시가 같은 CP0 소속인 카쿠와 루츠를 공격한 이유는 스튜시가 베가펑크에 숨겨진 조력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스튜시는 매드스가 성공시킨 첫 번째 클론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CP0에서 20년간 잠복한 베가펑크의 아군이자 신복이었습니다. 또한 스튜시는 너도 따라오라는 샤카의 말에 알겠다며 20년 동안의 CP0 생활을 버리고 따라갈 생각마저 하는데요. 스튜시의 이런 모습은 돈만 밝히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본체 스튜시와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즉 베가펑크가 스튜시 클론을 성공하고 말한 세계에 있어서 평화로 이어지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는 대사는 이런 스튜시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스튜시가 루치와 카쿠를 재웠음에도 위권이 동등하여 세라핌의 명령을 덮어씌울 수 없어 에스오크 세라핌의 공격을 조로가 막아섰는데, 이때 에스오크는 조로의 힘에 당황하고, 이에 조로는 잘 보니까 네가 조금은 더 인간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라핌은 파시피스타와 다르게 인격이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세라핌들은 위권칩을 가진 인물들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가장 높은 위권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오르성이기에 베가펑크는 후에 위권칩을 쓸모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드래곤볼의 인조인간들처럼 원피스의 인조인간 세라핌들의 각각의 인격과 개성을 보는 재미 또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와 초파가 보니와 베가펑크를 찾는 장면으로, 루피는 베가펑크를 배에 태우기 위해 찾지만 베가펑크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재 에그헤드 섬은 키자루와 함께 온 해군들이 모든 출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베가펑크를 빼내려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요.
즉 베가펑크는 에그헤드 섬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인데, 현재 베가펑크뿐만 아니라 보니도 보이지 않기에 쿠마의 기억이 있는 방에 들어간 보니와 베가펑크가 쿠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스핑크스로 돌아온 마르코의 장면으로, 마르코가 자리를 비우자 해군들은 마치 해적처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비감행 지역인 스핑크스 섬에 흰수염의 제보를 빼앗기 위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없을 때 이를 막아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자칭 흰수염의 아들 에드워드 위블로, 위블은 자신 아버지의 고향을 지킨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해군은 포기하지 않고 원군을 기다렸고 결국 해군대장 로큐가 찾아와 위블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버키는 저항도 무의미하게 위블이 애비의 마을을 지키다가 감옥행이라며 얼마나 기특한 아이냐며 눈물을 흘렸고, 위블은 엄마를 부르며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서 위블의 상태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점, 스핑크스 섬 또한 아무렇지 않은 점으로 로큐와 위블의 전투는 일어나지 않아 보이며, 해군대장 로큐가 와노쿠인에서 몽키디 루피만 데리고 온다면 순순히 돌아가 준다고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로큐는 전 칠모의 에드워드 위블 본인만 잡혀준다면 스핑크스 섬을 지켜준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에드워드 위블은 로큐의 말에 순순히 체포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위블이 해군에게 잡혀가자 버키는 마르코에게 해군이 데려간 위블을 돌려달라며, 너도 흰수염과 위블이 혈연이라는 걸 의심한다면 베가펑크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미스 버킨의 대사로 보아 위블은 정말 흰수염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흰수염과 위블의 혈액형이 다릅니다. 하지만 위블과 미스 버킨의 혈액형이 같고, 이번 화에서 버킨이 위블을 언급할 때 위블은 자신과 뉴게이트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블은 단순히 흰수염의 클론이 아닌 흰수염과 버킨의 혈통인자가 섞인 클론으로 보이며, 위블의 생김새나 지능이 이상한 것은 실패한 클론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상디도 빈스모크의 실패작으로 인격을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듯이 자신을 희생하여 스핑크스 섬을 지킨 위블 또한 실패작이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블의 캐릭터에 대해 의문을 가진 편집자에게 오다가 말하길 위블은 정말 멋있는 캐릭터라고 편집자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위블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